네, 오늘은 반민특위 잘 아실 겁니다. 올해도 반민특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반민특위 습격 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낭독하기 위해서 그 반민특위에 참여하셨던 여러 의원님들의 또는 그 관계자들의 후손들이 오셔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70년 전 6월 6일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해서 만들어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사무실이 서울 각지에서 차출된 경찰관 80여 명에 의해서 습격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아픈 사건입니다. 이 습격을 기점으로 해서 반민특위는 사실상 해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반민특위는 오랜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담아서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큰 과업을 우리 국민들이 부여한 그런 위원회였습니다. 그러나 결성 전부터 노골적으로 반민특위를 반대해왔던 이승만 정권과 이들의 비호를 받은 친일 경찰들의 끊임없는 암살, 방해 공작과 끝내 친일 경찰 주도의 습격으로 인해 고작 343일 만에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친일 청산이 실패하면서 아주 오랜 동안 대한민국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출세할 수 있고 어떤 수단을 써도 출세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사고가 지배해 왔습니다. 특히 군인, 경찰, 사법, 정치, 재벌 등에 뿌리 박힌 친일 기득권 세력들의 성공 가도를 바라보며 그 뿌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따라서 반민특위의 좌절의 역사는 친일 기득권 동맹의 역사입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이 된 지금까지도 반민특위가 국민이 분열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유발시켰다라고 하는 엉터리 주장이 여과 없이 난무하고 있는 것도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저도 독립운동가들의 처절한 투혼과 그 가족들의 오랜 고통의 그런 기간들을 살펴볼 때 이런 주장들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반민특위 후손들이 국회에 모인 이유는 반민족 행위에 가장 앞장섰던 노덕술 등 친일 경찰의 잔재와 유산을 청산하자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외침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좌절당한 친일 청산의 역사, 반민특위의 유산을 계승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 이름 없이 헌신한 수많은 경찰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방 이후에도 떵떵거리며 출세한 친일 경찰의 역사를 성찰하는 것,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반민특위 유족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도 해법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반민특위 이봉식 조사관의 아드님이신 이영국 선생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회장님께서 반민특위 가족회 회장님께서 김정일 회장님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자단 여러분, 해방 전국 때 무장 경찰에 의해서 파괴당한 반민특위가 지나온 지 70년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는 반민특위 김상덕 위원장의 아들 김정일입니다. 반민특위는 일반적인 단체와 달리 국회에서 선출한 국회의원 10명이 집행하는 헌법기관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여깁니다. 반민특위 활동은 곧 국회 기능이라는 뜻입니다. 재헌국회에서 반민처벌 제정을 서둘렀는데 이는 국민의 여러와 같은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일제 통치로부터 망가진 민족정기 회복 작업이었고 또한 친일파로부터 고통받았던 국민의 상처를 치유를
하는 기능이었습니다. 반민특위는 그래서 보복적 처벌보다 민족 정기 회복에 역점을 둔 것을 여러분의 선배인 반민특위 기자단이 성명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거국적인 염원이 담긴 헌법기관을 무장경찰이 파괴한 것이죠. 반민특위는 1949년 6월 6일 전국에서 보내온 고발장과 중요한 서류, 정령군이 탈취, 불사를 했을 때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혹자는 반민특위가 민족 분열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나 이는 역사에 대한 무지로에서 온 판단으로 봅니다. 반민특위는 처벌법에 의거 면장까지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조국에 중대한 상처를 입힌 친일파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는데 특히 고등의 경찰에 주력한 것은 우리 독립운동가의 생사여탈권을 쥔 이들이 막강한 권력을 독립운동가 체포에 행사하고 전기 고문 물건을 고춧가루 압술 고문 등 가진 고문의 기술을 총동원한 악행으로 애국지사를 고통 속의 죽음으로 몰아간 극악무도한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친일파를 70년이 흘러온 지금 세상을 가린다고 해도 선열들의 고통이 치유되겠습니까? 하지만 고통을 받고 떠난 지사분들의 후손은 이어오고 있으니 위로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민특위를 파괴한 경찰이 결자 해제의 마음으로 속죄하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역시 가해자는 떠났지만 경찰은 조직 책임으로 책임자 위치에 있는 분이 사죄하면 긴 악연이 풀려서 서로에게 보람이 될 것입니다. 반민특위 후손은 이승만 정권과 친일 경찰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아 평생 음지에 숨어 살아왔는데 이쯤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70년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자단 여러분, 그 옛날 반민특위 기자단은 민족정기 회복 소임을 제대로 못한 재판부에 엄중한 필봉을 휘두르 각성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경찰 측의 반성을 촉구하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권력자는 내체가 몰고 오는 여론을 무서워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유족들이 오랫동안 품어온 한을 해원할 수 있도록 기자단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엔 반민특위 법을 발의하신 제어림의 김옥주 의원님의 아드님이신 김진원 선생님께서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후손 모임에서 작성한 계리문을 회장님을 대신해서 대도하겠습니다. 반민특위 습격 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오는 6월 6일은 반민특위 청사가 습격을 당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습격의 주체는 다름 아닌 경찰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하에 내무차관 장경근, 치안국장 2호, 시경국장 김태선의 주도로 윤기병 당시 서울중부경찰서장은 시내 각 경찰서에서 차출된 경찰관 80여 명과 함께 청사에 남립해 관련 서류들을 찢은 것은 물론 반민특위 요원들에게 무차별한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날의 폭력 사태로 수많은 반민특위 요원들이 부상을 당합니다. 반민특위 조사원이었던 정철용 선생님은 출근 당시 이상한 낌새를 채고 경찰에게 호통을 쳤다가 개머리판으로 가슴을 맞아 쓰러졌다는 증언을 생전에 남기셨습니다. 질질 끌려 청사 뒷뜰에 가보니 이미 많은 요원들이 두들겨 맞고 무릎이 끌리어 얹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급하게 달려온 권승열 당시 검찰총장은 경찰에게 수색을 받고 지나고 있던 권총마저 경찰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경찰이 가장 미워했던 특경대 요원들의 경우엔 그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증언에 따르면 특경대원의 경우 각 경찰서로 나누어져 끌려가 일제시대의 친일 경찰로부터 당했던 고문을 다시 당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돌아가신 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가신 분들도 있을 정도로 경찰에 행한 고문의 정도는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이 습격의 주체가 된 이유는 당시 경찰들, 특히 경찰 고위 간부들 상당수가 일제시대 고등경찰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덕술의 경우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아끼던 인물로서 반민특위가 노덕술을 체포한 것이 반민특위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적의와 매우 관련이 깊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역시 친일 출신 경찰인 시경시기 사찰과장 최운하가 구속되자 경찰들은 반민특위 습격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날의 습격으로 반민특위는 급격하게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반민특위를 와해시킨 가장 직접적인 주체가 다름 아닌 경찰인 셈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 이후 단 한 번도 이날의 습격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렸다고 합니다. 최종적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큰 방향에서 보면 경찰이 이전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은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반민특위 습격에 대하여 최소한의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경찰이 권한을 더 갖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경찰이 당시 친일 경찰들을 옹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민특위 습격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앞장서서 더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이 바로 반민특위가 습격당한 6월 6일입니다. 경찰청장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당시 고초를 당한 수많은 반민특위 요원들, 그리고 이후 부모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 오히려 더욱 힘든 삶을 살아온 저희 후손들, 무엇보다 굴욕된 역사 속에서 수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평범한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곡하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런 경찰이기를 요청합니다. 반민특위 후손모임 회장 김영주,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 위원장의 자, 반민특위 발의 재현 의원 김옥주 의원의 자 김진원, 반민족 처벌법 기초위원장 재현 의원 김웅진 의원의 자 여 김옥자, 반민특위 발의 재현 의원 김병희 의원의 여 김영자, 반민특위 정철용 서기관의 아들 자 정구충, 반민특위 김초로 조사관의 아들 김용민, 반민특위 이봉식 조사관의 자 이영국, 반민특위 김만철 특경대원 손녀의 김홍현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반민족 처벌 기초위원장이셨던 재헌현 김웅진 의원의 따님이십니다. 김옥자 선생님. 네,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기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반민족 특위법이 생겨났을 때 9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공적인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적인 아버지만 알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오랜 동안 제도권 교육을 받으면서 반민특위법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제도권으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 친구들을 포함해서 반민특위법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나무 의원께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전 그 문제도 아울러 좀
우리 그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민특위 특경대원 김만철 할아버지의 손녀인 김홍현입니다. 저희들이 경찰청장님한테 6월 6일 습격에 대해서 저희 후손들에게 사과를 해줬으면 하는 국민청원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는 못했는데요. 저희와 함께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반민특위가 그렇게 무도하게 해산당한 것은 우리 역사로 보면 정말 치욕스러운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 역사가 왜곡되고 잘못 가는 그 출발점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앞장서고 또 무력으로 강제 해산시킨 친일 경찰을 중심으로 한 경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역시 경찰의 역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이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 반민특위 후손들의 뜻을 모아서 한 기자회견인 만큼 더 귀를 크게 열고 이분들의 주장 또 우리 역사의 이런 그 지적에 대해서 아프게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